한 여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차와 부딪힌 경운기의 운전자를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얼굴로 보나 점이 난 자리로 보나 분명 자신의 가족이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 때문에 그 둘은 가족이란 게 명백해졌는데요. 과연 이 증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지연은 차 창문을 내리고 시골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인그룹의 37세 여성 CEO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도시의 소음과 긴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이었죠. 따사로운 햇살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지연은 한적한 농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회의실과 사무실에서의 치열한 하루하루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연 속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핸들을 꽉 쥔 지연의 손등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좁은 농로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경운기 한 대가 튀어나왔죠. 지연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충돌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어요. 순간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지진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시트에 등이 붙었죠. 괜찮으세요? 경운기에서 내린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차창에 다가왔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25살 정도로 보였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급하게 돌았어요. 청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지연은 대답하려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죠. 그의 눈매, 그리고 귀 밑에 작은 점. 20년 전 유괴되어 영영 돌아오지 못한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어요. 지연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자신의 질문이 갑작스럽다는 걸 알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동생과 같은 이름. 윤도윤, 한도윤. 지연은 흔들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요. 사고는 사고일 뿐이니까요. 차도 크게 파손된 것 같지 않네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밀려오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지연은 보험 문제를 핑계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도윤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본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죠. 황혼이 짙어지는 하늘 아래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청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죠. 시끄러운 경운기 소리와 함께 2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지연은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죠. 어제의 사고, 아니 운명 같은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해야겠어요. 지연은 도윤이 알려준 주소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양조장역, 작은 농가가 보였어요. 마당에는 어제 본 경운기가 주차되어 있었죠. 지연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윤은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을 보자 놀란 듯하면서도 반가운 표정이 됐습니다. 어제 그분이시죠? 차는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험 처리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지연은 말했지만 사실 보험은 핑계였죠. 도윤의 목소리, 웃는 모습, 심지어 손짓까지도 어린 시절 동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의 평상에 앉았어요. 멀리서 노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지연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혹시 가족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삽니다. 사실 5살 무렵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께서 8살 때 입양해 주셨죠.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이와 시기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보육원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푸른 언덕이었어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시죠?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보육원이 있어서요. 실례했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도윤의 일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농업 경제를 전공했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져 학업을 중단하고 귀농했다고 했어요. 지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죠. 책임감 강하고 따뜻한 성격은 동생을 닮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도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이상하죠? 두 사람 사이에 이름 모를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이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귀가 시간, 지연은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고 도윤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며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지연은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생을 잃은 그날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희망이라는 감정도 함께였죠. 서울로 돌아온 지연은 아인그룹 본사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어요. 책상 위 사진 한 장, 5살 때 사라진 동생 윤도윤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사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 이서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파일을 받았죠. 서준 씨, 이건 절대 기밀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물론입니다. 제 입에서는 절대 새어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서준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7년간 지연의 비서로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그였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열었죠. 푸른 언덕 보육원 입소 기록과 함께 여러 공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의 입소 기록, 2000년 4월. 윤도윤이 사라진 바로 그 달이었죠. 발견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 주유소. 혈액형 AB형. 모두 동생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수상한 것은 기록 자체였어요. 입소 날짜가 2번 수정된 흔적, 담당자 서명의 불일치, 병원 진단서의 날짜 오류. 마치 누군가 급하게 만들어낸 서류 같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풀리지 않던 의문이 조금씩 실마리를 찾고 있었어요.
푸른 언덕 보육원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원장은 해외로 이주했다고 하네요. 더 파고들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동생을 만났다면? 그 아이가 정말 도윤이라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저 도윤인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드릴 게 있어서요. 도윤의 목소리는 수줍음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시간 돼요. 뭐 좀 있나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비밀인데 제가 조금 만들었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지연은 다시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죠. 주말 지연은 다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죠. 제가 만들었어요. 도시에서도 바질, 상추 키울 수 있어요. 이름은 여기. 도윤이 나무 상자 옆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지연 누나라는 글자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지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누나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왠지 편해서요. 도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지연은 감정을 추스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편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지연의 가슴속은 경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차에 돌아와 앉은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상자를 꼭 안은 채로 마음이 먼저 알아본 거야.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했죠. 나무에 새겨진 누나라는 글자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뿐이었어요. 며칠 후 지연은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도윤의 집 마당에는 텃밭 일을 마치고 돌아온 듯한 경운기가 여전히 엔진의 열기를 식히고 있었죠. 지연이 다가가자 도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윤의 순박한 미소가 지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질문을 꺼내기까지 잠시 망설였죠. 도윤 씨, 혹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특별한 물건 같은 거 있나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목에 걸려있던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씀이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요. 도윤의 손바닥 위에는 낡은 은색 펜던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죠. 혹시 뒷면을 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펜던트를 뒤집어 보여주었어요. 시간이 흐려놓았지만 그 문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도윤아, 누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17살 때 동생의 생일을 위해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선물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죠. 도윤이 유괴되기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었죠. 도윤 씨,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펜던트는 제가 줬을지도 몰라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7살의 자신과 5살의 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소년의 목에는 바로 그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죠. 이 아이가 내 동생 윤도윤이에요. 20년 전 유괴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와 너무 비슷해요.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도윤은 사진과 펜던트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요. 도윤 씨가 정말 내 동생인지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도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기대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검사해봐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호텔방에 앉아 펜던트와 똑같은 자신의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쌍둥이 펜던트였어요. 하나는 동생에게, 하나는 자신이 간직했죠. 도윤아, 누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라는 문구처럼 그녀는 20년간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림이 끝날지도 모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검사 결과를 담은 봉투를 손에 꼭 쥐고 도윤의 집으로 향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그녀의 심장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부터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도윤의 집 마당에 차를 세우자 경운기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비를 맞으며 경운기를 창고에 넣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발견하자 그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죠. 누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왔네요. 어서 들어와요. 지연은 그의 누나라는 호칭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곧 그 단어는 더 이상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이 아닌 진짜 관계가 될 테니까요. 도윤의 할머니 이월서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결과가 나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과 할머니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됐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99.9% 일치해요. 도윤 씨, 아니, 윤도윤. 당신은 내 동생이 맞아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손으로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도윤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내 동생 윤도윤이 집 앞 놀이터에서 사라졌어. 그날 이후로 가족은 무너졌고 우리는 끝없이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 그런데 경운기 사고로 널 만났을 때 난 알았어. 내 눈매와 귀 밑의 점, 그리고 그 이름까지. 지연의 말을 듣던 도윤의 눈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머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놀이터, 빨간 미끄럼틀, 그리고 아이스크림. 도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들에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유괴 당일의 기억이었어요. 맞아. 그날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약속했었어. 이월선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를 데려왔을 때부터 넌 달랐단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 내 눈빛에는 항상 뭔가를 찾는 듯한 그리움이 있었지. 이제 알겠구나.
방 안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20년의 세월,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이제야 찾아낸 진실이 한데 어우러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바깥을 바라보다가 지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나. 한 단어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안 나도 마음이 기억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이월선 할머니도 다가와 두 남매를 감싸 안았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 같은 위로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회사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 주말마다 도윤이 있는 마을을 찾았어요. 오늘도 그녀는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을 들고 도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여느 때와 같이 경운기가 놓여 있었고 도윤은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연을 보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토마토 수확하는 날이에요. 같이 해볼래요? 지연은 가져온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도윤 옆으로 다가갔어요. 도시의 높은 빌딩 숲에서 벗어나 이렇게 흙을 만지는 시간이 어느새 그녀에게도 소중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지연은 수확한 토마토를 바구니에 담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죠. 서울에 같이 가자. 우리 부모님도 너를 만나길 정말 기다리고 계셔. 내 아파트는 넓으니까 함께 살면 되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어. 도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토마토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농가 밭, 그리고 마을의 풍경이 햇살 아래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이 흙이 좋아요. 이곳이 제 뿌리예요. 할머니도 계시고. 지연은 말없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왔고 그 시간과 기억을 단숨에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해, 도윤아. 억지로 끌고 가려던 건 아니야. 지연은 미소 지으며 도윤의 어깨를 감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누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도윤은 지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스케치북과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설레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귀산마을 자연학교라는 프로젝트예요. 도시 아이들이 와서 농촌 체험도 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오래된 창고와 주변 땅을 활용해서 도윤의 눈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그의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죠. 멋진 계획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지연은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경영 전문가로서 도윤의 아이디어에 현실성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오를 때까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프로젝트의 윤곽을 만들어 갔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함께 채워가면 되는 거죠? 도윤의 말에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도울 수 있었어요. 그래, 도윤아. 가족이랑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니까. 창밖으로 반짝이는 별들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인그룹 본사 15층 회의실. 도윤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그에게는 여전히 낯설었어요. 3개월간 준비한 귀산마을 자연학교 프로젝트의 최종 심사일이었습니다. 긴장되나요?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어요. 도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운기 몰 때보다 더 떨려요. 이게 제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녀도 회장이자 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하게 대해야 했어요. 자신감을 가져. 넌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회의실에는 아인그룹의 중역들과 투자 담당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지연은 회장석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아인그룹 친환경 혁신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마지막 심사입니다. 먼저 귀산마을 자연학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은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순간 그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과 흙 묻은 장화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안녕하십니까? 한도윤입니다. 그는 잠시 지연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미소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윤 회장님의 동생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누나의 덕이 아니라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많은 이들이 도윤이 지연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귀산마을 자연학교는 단순한 농촌 체험장이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리이자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그는 농업경제학을 전공했던 지식과 실제 농사를 지으며 얻은 경험을 조화롭게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 오는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이런 가치는 책으로만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점차 관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귀산마을 자연학교는 3년 내에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도시 가족 체험 프로그램, 친환경 작물 직거래, 교육기관 연계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도윤은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말 대신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땅과 이야기하고 작물을 키우는 일이 제 삶이에요. 하지만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지연은 회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고 도윤은 그 질문에도 진정성 있게 대응했어요. 심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도윤의 귀산마을 자연학교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되었어요. 단 아인그룹 친환경 사업부와의 연계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축하해, 도윤아. 지연은 결과를 알리며 동생을 꼭 안았어요. 도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고마워할 거 없어.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증명한 거니까.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의 동생이 아닌 한도윤으로서
세상에 당당히 서게 되었어요. 1년 후 귀산마을은 봄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귀산마을 자연학교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마을 입구부터 학교까지 이어진 길에는 형형색색의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도윤 씨, 테이프 커팅 준비됐습니다. 행사 스태프의 안내에 도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1년 동안 이날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 아인그룹 관계자들, 그리고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족들까지 많은 이들이 개관식에 참석했어요. 지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들의 부모님도 함께였죠. 20년 만에 가족 모두가 다시 모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귀산마을 자연학교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태양처럼 밝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줍은 농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의 리더였죠.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도윤은 모두를 자연학교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의 경운기였습니다. 낡고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복원된 경운기 옆에는 작은 동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다시 연결해준 운명의 경운기. 도윤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경운기는 단순한 농기계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운명이자 기적입니다. 1년 전 이 경운기가 아인그룹 회장님의 차와 부딪히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제 진짜 가족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지연과 부모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매년 5월 13일 그날을 다시 만난 날로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농작물을 심고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지연은 바쁜 CEO 일정 속에서도 이날만큼은 모든 일정을 비웠죠. 그녀는 여전히 서울에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매주 주말이면 시골로 내려와 도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도윤은 마지막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모닥불 주변에 모인 아이들에게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은 꼭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없어도 제 마음은 누나를 알아보았거든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속에서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불빛 너머로 지연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운명일 수 있어요. 이 경운기처럼요. 마을에 어둠이 내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지연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운기 소리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가끔은 삶에서 가장 시끄럽고 불편한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경운기 같은 운명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